머니투데이 방송은 매년 중요한 해외 연사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글로벌 이슈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는데요. 올해는 때가 때이니만큼 언택트 컨퍼런스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사회 현상, 그리고 이후에 달라질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결론부터 들어오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강의라든지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했던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잘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급격하게 뚫리고 이전에 어떤 행동 관습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 분야의 그 기술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격 진료나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되던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촉 네트워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 언택트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뭐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숲 안에서 갤러리를 연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뭐 생각해봤던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괜찮네라는 느낌들이 코로나19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전문가의 멘트를 들어보시죠. 내가 믿었던 지금까지 가치관, 사회 합의가 때로는 아닐 수 있도록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계신 지금까지 고정관념 내지는 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셋업을 만들어 볼 때가 되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간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했던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도 얘기는 나왔었지만 디지털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간극이 굉장히 좀 커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그 코로나19로 확실하게 보여줬던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잘 살려나가되 새롭게 발견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관성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소비 행태나 소비 성향에도 분명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적응과 함께 지속성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산업 생태계 자체는 좀 어떻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해외 첫 연사로 탈레스 테이세이라 하버드 경영대 교수는 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품을 보고 평가하고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는 일종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생산을 하고 홍보를 하고 물류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가치 사슬별로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그 사슬의 파괴, 디커플링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자제품을 매장에 가서 보고 평가하고 설명을 듣고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은 오히려 그냥 일종의 쇼룸 용도의 역할을 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최저가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식사를 할 때도 식당에 가는 행위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집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간편식을 통해서 3분에서 5분 내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등의 소비 행태의 변화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또 근무라는 행위도 예전에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직접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코로나19가 보여준 어떤 그 가치 사슬의 붕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이세이라 교수는 기업이 상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에 주목하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Taking these opportunities because customers are looking to satisfy their needs and wants by making it cheaper, faster, easier, and now with coronavirus, safer for them to acquire their goods and services. So to the extent that entrepreneurs and executives can reduce these costs and make it safer, they will actually disrupt markets and acquire many more customers, stealing from big companies.
예, 그 테이세이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전까지는 고객의 가치 사슬을 모두 지배했던 것이 어떤 대기업이 존재하는 산업 생태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분리화되고 전문화되면 될수록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그 가치 사슬을 하나하나의 전문성을 가짐으로써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생태계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에 안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산업 생태계의 가치 사슬 하나하나를 어떻게 전문화시킬지에 대한 산업 재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산업 행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글로벌 안에서 어떤 글로벌 가치 지형도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질서가 바뀔 기회가 뭐 전쟁이었고 예. 그다음에 어떤 경제력이나 경제 규모였다면 이번 사안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리더십부터 방역 관리,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체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이번에 코로나19로 국격이 올라간 걸로는 제일 수혜를 입은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미나 유럽, 이 서구 중심의 사회가 한 수 위고 아시아권이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권 사람들은 서구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가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구 주도의 글로벌 정세에서 아시아가 기술력이라든지 경제력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국가 시스템의 문제, 국민성의 문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보여지는 측면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서구적인 가치, 예를 들면은 개인주의라든지 혁신, 창의성 가치라는 가치가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아시아적인 가치는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헤르만 카르타자 마크 플러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구적인 가치가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적인 가치가 오히려 돋보이는 시기가 재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택트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만나는 이런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서도 좀 욕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That's why post-truth, giving signal to the customer, to human, we have to be very careful in having everything in digital economy. Next.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뭔가 언택트가 되면 정말 기술 중심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느껴지는 인간성에 대한 어떤 향수가 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 고객을 중심으로 뭔가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옴니 채널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강연이 있었습니다.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복잡해지겠네요. 언택트 서비스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욕구까지 지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략들이나 또 여기서 생겨나게 될 새로운 질서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뭐 다른 거는 뭐 원격으로 할 수 있어도 학교 가는 것만큼은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고정관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관련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강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온라인 강의가 지금도 학원가에서는 많이 보급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주류적인 교육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었는데 네. 이게 부득이하게 등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가 뭐 대학이라든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장소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내가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에릭 존스 호킨스 교수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교육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일종의 상품은 보편화가 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20년간 교육에 대한 지출은 1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가서 어떤 선생님에게 내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공간에 모여서 뭔가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이런 경험들이 무형의 자산을 형성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한정된 공간, 시간이라는 걸 딱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수능 점수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등록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강의로 재편이 되게 되면 강의실이라는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꼭 수능 점수가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뭐 학연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형성하는 교육이라는 공간이 사라지고 온라인화 됐을 때 우리는 뭔가 이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좋아진 점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의 장벽을 넘어서게 됐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성인들도 대학 강의를 듣고 싶고 교육을 듣고 싶을 때 대학교에 입학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교육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인 측면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전에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 같은 걸 주면서 뭔가 지적 개발에 대한 성과를 인정을 해줬었다는 거죠. 그럼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학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가치들을 이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 온라인 강의에서는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고요. 교육을 통해서 파생되는 그런 가치들을 생각해 보면 산업이라든지 공공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에릭 존스 교수의 어떤 조언이었습니다. Not just in education, but across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I won't be surprised in the future to see many, many more Korean firms and industries pushing into this space, not just for Korea or even just for Asia, but at the global level.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주최했던 글로벌 이슈는 팬데믹 쇼크, 뉴노멀 그리고 기회를 주제로 개최를 했는데요. 이게 위기하고 기회라는 말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 텐데 위기라는 거는 한 산업 자체가 붕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붕괴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공고했던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이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이 환경들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져줬던 글로벌 이슈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